자, 먼저 이 수학 경도력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있는데, 수학 경도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요거 1번하고 3번하고 이게 다른 문제야. 우선 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집 방향에 대한 수학 경도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의 수학 경도력이다라고 봐야 돼.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 연집 방향에 대한 수학 경도력은 거의 문제 안 나와, 이거 거의. 근데 이제 한 번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만 언급을 해보자면, 결국은 얘네들의 그 수학 경도력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로지 델타 H 갖다가 구하면 되더라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밑에가 지금 고수압이 되고 있고 위쪽이 저수압이니까 위로 올리려고 하는 이제 수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잡아 끌려고 내려오려고 하는 중력,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같은 상태라면 얘가 지금 상하 운동이 억제가 되고, 여기서 수평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정력과 평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잠깐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같이 보면, 자, 기억 1과 2, 1은 2보다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1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이고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2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올리는 힘이 더 크다, 밑에가 더 고수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기억은 틀렸다가 되는 것이고, 자, 니은의 연집 방향의 수압 경도의 크기가 이거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얼마만큼의 이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둘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다가 되는 것이고, 이건 수압 경도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다 되는데, 그렇지, 얘가 지금 밑에서 올리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각각 수압 경도가 동력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자면, 이번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U자방 가운데 마개를 맞고 A, B에 대해서 수면을 좀 서로 다르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우선은 지금 얘네들이 서로 지금 같은 액체로, 같은 밀도의 같은 액체를 이렇게 넣은 상태다라고 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의 압력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쪽 방향으로 나중에 이 마개를 열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 수압은 A가 더 작다, 당연한 거고, 니은 마개면 A 쪽으로 흐를 것이다, 당연하겠지. 이것에 같은 양의 물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때 더 강하게 흐를 것인가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물을 같은 양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같은 높이가 상승을 했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어차피 높이 차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은 똑같은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라고 봐야겠지, 이것을.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문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말이 조금 되게 긴데 그냥 우선은 요 그림을 설명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기를 보자면, 자, 기억 A점의 수압은 이만큼이고 B점의 수압은 이만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압력은 결국 이제 로지 H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요만큼 높이가 좀 더 올라간 상태니까 그걸 더한 것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면 기억은 맞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이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이만큼이 될 거다 되어 있는데, 수평 방향의 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고수압 저수압 얼마만큼 많은 힘을 받고 있는가, 이건 결국은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힘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하고의 압력 차만큼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면적,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 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고, 자, 디귿의 수평방의 수압 경도의 방향은 B에서 A로 흐를 것이다. 여기서로 가는 거 맞겠지. 왜 여기 더 완전히 큰 거니까. 그럼 답은 4번인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집 방향으로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수평 방향입니다, 이곳이. 그랬었을 때 왜 해수면이 올라갔는가, 요거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해보자면,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 가지고 해수량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었을 경우,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줘야 에크만 수송이 이쪽 방향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수량이 많아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수온 때문에 얘가 달라집니다. 수온. 그래서 이제 일부 책에서는 이것을 밀도라고 표현하는데 수온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쪽과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고수온이 되고 이쪽이 만약에 저수온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열 팽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수면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요거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4번 전향력 문제. 자, 전향력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했었던 거라 이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일로 가거나 여기서 일로 가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북방구가 놓고 본다 치면 진행 방향의 북방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반대로 적도에서 극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오른쪽 방향으로 꺾인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게 북방구, 남방구 이제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구하는 식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향력 C5와 같은 경우에는 EMV 오메가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 되는데 여기서 이 M 질량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 질량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문제 잘 안 써요. 그래서 EV 오메가 사인 세타로 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물체 이동 방향이 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지구 자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전향력 때문. 그러면 니은 적도 쪽으로 만약에 적도에서 북쪽으로 던진다 그러면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가 되는 것이고, 적도에서 동서방향 물체를 던진다면 직진할 것이다. 적도에서는 사인 0이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진짜 이 식을 왜 들고 왔을까?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에크만 수송에 대한 것인데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표면에서의 해수는 45도 정도로 꺾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물 때문에 얘가 끌려가는 것이지, 얘 때문에 얘가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요것이 이루는 각은 점점점 이게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각 수심마다 나타날 수 있는 유속이 점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향력이 작아지니까 틀어지는 각도 작아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들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표면에서 이렇게 가는 해수의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언젠가 나타나게 돼. 요 깊이. 표면에서 반대로 나타나는, 표면 해류와 반대로 나타나는 요 해류가 나타나는 이 수심을 마찰 저항 신도라고 말하지. 자, 마찰 저항 신도와 같은 경우는 풍속과 여기서 부는 바람 세기와 그 다음에 위도에 의해서 얘가 정해지는데 풍속이 강할수록 마찰 저항 신도가 깊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깊은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위도와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높을수록 어디에서 마찰 저항 신도가 더 깊게 나타날까? 얘기는 다 했어. 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꺾이는 각이 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더 깊은 데까지 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찰 저항 신도의 두께는 풍속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저위도일수록 더 두껍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 이 지역은 남반구. 아니지. 바람 방향이 오른쪽 꺾이고 있으니까 북반구. 그 다음에 니은. 에크만 수송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 지그적 부는 곳에서 얘가 바람이 한번 휙 분다 해서 쭉 나타난다. 이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줘야 이런 나타난다. 자, 그러면 디귿. 해수 이동 방향 변화는 전향력 때문이다. 그렇지. 얘 때문에 얘가 끌려가면서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거 전향력 때문.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위에서 본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이게 밑에서 이게 위에서 이게 밑을 내다보면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요 놈을 우리가 에크만 나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 에크만 나선과 같은 경우는
해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대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대기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답은 5번. 그 유속 작아질수록 전압력 작아진다. 저거는 어떤 걸 말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얘가 끌려가는데 얘하고 얘가 가는 속력 그대로 얘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속이 점점점 얘가 짧아지거든. 작아지게 된다고 하면 전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 각이 점점점 작아진다. 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본 김에 7번 문제. 태평양 해수면 높이 나타난 것들이다 되어 있는데 대략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아열가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쿠로슈 해류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타나게 되고 요 놈이 서한 경계류, 요 놈이 동한 경계류. 이게 서한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향력이 여기가 더 커. 위도가 높고 높을수록 더 크죠, 전향력이.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편서풍이 불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 보내는 물량이 훨씬 더 많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무역풍이 불었다. 그러면 일로 보내는 물량이 이게 적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내려 보내려고 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야 될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서한 강화 현상은 위도에 따른 전향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 해류 유속은 A에서가 더 빠른 것이다. 서한 경계류니까. 이은 C와 D에서 해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 CD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해수면 높이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높고 여기 가운데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본다면 수압 경도력은 D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C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치면 전향력은 진행 방향 오른쪽이니까 전부 다 만약에 지역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친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해류가 여기서는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하는 해류가 나타나더라. 요 얘기야. 그러면 그때 요 해류와 같은 경우가 북적도 해류. 요 놈이. 그 다음에 얘가 적도 반류가 되는 중이지. 이렇게. 해류 이름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본다고 치면 니은과 같은 경우 해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수압 경도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도 서로 반대되고 있다. 이렇게. 자, D는 D에서 흐르는 해류의 작용은 수압변의 방향은 남쪽이다. D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이쪽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나겠지. 설마 안 하겠어. 자, 수압이 높은 곳 낮은 곳이래. 그럼 여기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될 것이고 점점 빨라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얘네들은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전향력 두 힘이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여기 A, B, C, D로 가는 동안에 일로 가는 동안에 수압 경도력은 크기가 이건 일정해야겠지. 어차피 이 수압 경도력과 같은 경우에는 밀도분의 1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로 구해지기 때문에 밀도가 동일하고 등압선 간격이 동일한 상태고 기압차 수압차 동일한 상태면 어차피 얘네들은 같은 수압 경도이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전향력과 같은 경우는 점점점 증가된다라고 봐야겠지. 왜냐하면 전향력은 속력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향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수압 경도력 D에서 가장 크다가 아니라 다 똑같을 거고, 니은 전향의 크기는 뒤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니까 니은 틀렸겠고, 그 다음에 D은 수압 경도력 전향이 평행선 이루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지역류 유속을 구할 수가 있지. 요거하고 같이 놓고 본다 치면 좀 번잡스럽지만 한번 써보자면
전향력은 EMV 오메가 사인 세타로 구해지고 그 다음에 수압 동력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서 요것만 남는 거 전부 다 넘긴다. 그러면 지역의 유속과 같은 경우에는 EM 오메가 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로 분의 1 곱하기 델타 H 분의 델타 P로그일 수 있구나. 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다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이걸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숫자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할 건데 여기서 좀 쉽게 틀리는 것은 이제 계산 문제는 아니라고 친다 그러면 지역류의 유속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인 세타의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위도가 낮은 곳일수록 지역류 유속이 훨씬 더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비읍과 같은 경우는 맞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아열대 순환 해수면 분포 나타나는 것들인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높아. 여기가 지금 30도 부근에서의 그 순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여기가 지금 더 경사 급하고 여기 경사 더 완만합니다. 수압 경도력을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경사도 갖다가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수압 경도력 pH와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에다가 경사도 델타 x 그러니까 거리분의 델타 h 높이로 구할 수도 있다. 요거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얘는 단위 질량에 대한 수압 경도력이고 얘는 단위 부피에 대한 수압 경도력인데 어차피 질량과 부피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봤었을 때 만약에 밀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사도 갖다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밑에 거 갖다 구하시면 돼. 근데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간에 주어진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쪽에서의 흐르는 해류가 더 큰 값을 갖는 거 서안 경계류가 더 큰 값을 갖는 거 해류의 폭 좁을 수밖에 없겠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폭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동쪽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해류의 깊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물량과 여기서 가는 물량이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폭이 좁은 서안 경계류가 훨씬 더 깊은 데까지 나타나줘야 되고 폭이 넓은 동안 경계류가 이렇게 얕은 데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서안 경계류의 수심이 더 깊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단위 밀당 지나가는 요만큼의 수송량,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수송량은 확실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요 얘기지. 자, 그러면 그 뒤쪽에 3점짜리가 몇 개 없어요? 6개? 그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쭉 보면 되는데 자 우선은 3점짜리 1번입니다. 이거 지금 뒤로 문제가 좀 더 있어. 근데 요거를 그렇지 다음 주까지 풀어라면 못 풀겠지. 얘기해 괜찮아. 니네가 놀면서 안 푼 것도 아니고 지금 밀려서 못 푸는 거니까 어때? 다 못 풀겠지. 대답해야지 쌍놈새들아. 대답해야지. 풀 수 있어 없어? 없다. 괜찮아. 아니 뭐 없는 것 같다 뭐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선은 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2점짜리만 해도 풀어와. 2점짜리 금방 풀어. 아까 푼 거 봤지만 한 10분이면 다 풀어 웬만하면.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래. 지금 보니까 같은 수심에 지금 A 바닥과 B의 윗면이 지금 걸쳐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풍선을 갖다 놓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심에 따른 물의 밀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수면 아래에 있는 물은 위아래 방향과 수평 방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도 없고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리고 정력과 편의 상태다. 이렇게. 자, 기억 1과 2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하게 되는데 지금 언뜻 보면 얘가 지금 윗면이니까 얘가 좀 더 큰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수심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밀도에서 같은 지구니까 로하고 G는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높이에 따라서 또는 거리에 따라서 수압 경도력의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같은 수심이 되고 있으니까 수압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니은 AB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되는데 AB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이 힘으로 누르는 힘이나 여기서 이만큼 누르는 이 힘이나 어차피 지금 같은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직 수압 경도의 크기는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A라는 이 물 덩어리가 받는 것이 결국 10m 정도의 두께에서 받는 거고 얘도 지금 10m에서의 두께에서 받는 거니까 여기서 받는 연직 수압 경도력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고 디귿 풍설 만약에 30m 더 아래로 떨어뜨린다면 수직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찌그러질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 수압이든 기압이든 간에 작용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게 작아진 겁니다. 부피 전체가 작아진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2번 문제. 자, 일정하게 경사져 있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같은 그의 물덩어리 기억률을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평한 해저 바닥에서 같은 높이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나 지금 수심은 같은 상태인데 대신에 여기 위에 쌓여 있는 물의 높이가 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물 덩어리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기억이 더 작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로지 델타 H로 간다 치면 여기서 얘까지의 높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중 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받는 압력이 더 크고 이쪽 더 작다. 그러면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물 덩어리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의 크기는 기억이 더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받는 압력이라고 친다고 하면 기억이 더 클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이 거리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니은에서 받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 틀렸겠고 디귿 기억과 니은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경도력 방향은 서로 반대하고 있다 되는데 그게 아니지. 뭔 소리야?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기억도 이쪽이 고수압 저수압이 되고 있고 얘도 고수압 저수압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고 있다가 되고 있습니다. 니은에서 수압 경도력 크기가 같다고 하는 다시 뭐라고? 수압 경도력 크기가 니은이 더 크다고. 니은이 더 커야지. 왜냐하면 높이에 지금 비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이쪽이 좀 더 높고 낮음이잖아. 그러면 등 수압면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대략 이거랑 비슷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갈수록 수압이 큰 거니까 얘가 더 큰 수압 등압면이고 여기가 작은 수압 등압면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밀림이 나타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에 쌓여 있는 물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서의 수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힘은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해수면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물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쪽에 등수압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경사도가 위에 쌓인 물의 경사도가 같으면 같다고 그러지. 얘가 경사가 같다면 만약에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러면 경도력 그렇지. 그러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수심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거잖아. 그러면 수심에 따른 뭐 그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처럼 이렇게 해수면 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의 힘이 달라진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북반구의 위치야.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 북반구, 남반구, 전향력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치게 되면 에크만 수송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A 지역에서의 해수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B 쪽의 해수면은 올라가게 되면서 해수면 경사가 차이가 날 거다. 자, 그러면 기억. 배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때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나간다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겠고, 이은 해수면 높이는 A가 더 낮다? 그러겠고, 이건 이동 속도는 해수면에서 마찰층까지 일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에크만 나선을 봤다시피 위에서 본다고 치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럼 표면에서부터 에크만 나선은 점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심이 점점 이게 뭐냐 그 유속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마찰층까지 이게 마찰 저항 신도야 일정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때 수업 시간에도 잠깐 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선은 보면 이렇게 받아줬을 때 해수면 높이가 좀 주어진 상태잖아.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작용 방향은 금방 나옵니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도라고 하는 걸 잘 감안하셔서 여기는 북반구니까 전향력이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지역류는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편향돼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압 경도력이 지금 얘랑 반대입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오른쪽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A 요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하고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러면 이때 북반구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인데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는 요 해류의 이름은 뭘까요? 적도가 요게 적도 지역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적도 반류가 되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에 A, B에서 흐르는 요 같은 방향의 요 흐름을 우리가 남적도 해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에서는 같은 방향의 해류가 흐른다 그러겠고, 그 다음에 B에는 동풍, C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동풍이냐 서풍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둘 다 거의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풍이 부는 지대라서 이 C처럼 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왜 높아져요? 라고 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이쪽 방향으로 보내는 물 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열대 수렴대가 이쪽에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수렴대가 발생하면서 물을 모으려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B에서 부는 바람 세게 약해진다면,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진다면 해외 세계도 약해진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 만약에 바람이 약하면 에크만 수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 편차가 이게 심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진다. 이렇게 가야겠지. 답은 4번. 네, 근데 만약에 C에서 그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요, 5도 지역에서 모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부는 요 동풍과 여기서 부는 동풍이 서로 다른 동풍이야. 얘는 남반구에서 불고 있는 남동무역풍이고, 여기는 북반구에서 불고 있는 북동무역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랑 C 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북반구인데 남동무역풍이 남반구에 있는 무역풍이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적도다 그러면 남동무역풍이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대략 여기 한 5도 정도에서 열대 수렴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해수면 경사만 놓고 보자면 이게 지금 같은 다 무역풍인가라고 할 텐데, 같은 무역풍이 맞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남동, 북동 무역풍의 힘들 본다면 여기 기준으로 지금 서로 다른 무역풍이다. 그럼 중간에 안 꺾여요, 저거는? 적도 지역의 중간에 안 꺾여요? 뭐가 꺾여? 천향력 방향이 달라지는. 달라지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F만 써, 여기는 이쪽으로 F만 써.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해수면이 떨어지는 것이지. 선생님, 저기서 만약에 5도 위에 이 바람 있잖아요. 요거 네. 거기서 에크만 수송하면 5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이 물량하고 여기서 보내준 물량을 서로 잘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는 물량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가는 만큼 얘가 빠져줘야 되거든. 근데 얘가 만약 같은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는 해수면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내는 물량보다 얘가 빠져나가는 물량이 좀 더 적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쌓이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왜 놀래? 자다 말고. 아, 저 미친놈 저거 저렇게.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 바람이 불어졌을 때 에크만 수송 방향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지역류의 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압 경도의 크기, 기억은 무엇이고 쭉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아까 우리가 썼던 거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압 경도력의 크기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한다 치면 두 가지 방법이다. 공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이렇게 준역격도 곱하기 수평거리, 그다음에 수직거리, 높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봐가지고 변수가 뭐가 있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본다면 단위 질량과 단위 부피에 대한 것인데 그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여기서 풀 때는.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얘는 지금 우리가 밀도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뭐 압력 차나 뭐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갖다 구할 때는 요거 갖다 구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아직도 안 들려? 아파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중력가속도를 만약에 10으로 가져간다면 니은은 이만큼 될 것을 했는데 이거는 직접 다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산수 문제야. 그래서 그대로 넣는다고 하면 얘가 0.5m/s 나오는 거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산수 한번 해봐. 자, 디귿 해수의 밀도가 증가한다면 지역류의 속력은 줄어들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수평거리에 대한 것으로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 놈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걸로 좀 봤기 때문에 밀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이 3번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왼쪽은 단위 질량, 단위 부피. 근데 뭐 그걸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가 틀렸다 되는 것이죠. 5분의 1 저식을 써줄 때는 그 밀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이든 부피든 상관이 없는 것이 뭐냐면 단위 질량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경사도가 판단하면 된다가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그걸 노리는 거야.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유속이 느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 그런데 밀도의 변화가 막 생긴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 근데 얘는 뭐냐면 밀도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밀도가 증가한다면이야. 해수 전체 밀도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만약에 밀도가 만약에 변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밀도 차가 만약에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이걸 쓰는 게 맞아. 근데 전체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밀도 차가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누가 밀도가 증가하면 여기도 밀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밀도 변화량은 똑같은 것이지. 저기서 저 로우가 밀도 차이예요. 밀도 차라고 그러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얘하고 요거 있을 때 보통은 해수에서 쓸 때는 요걸 더 많이 써. 훨씬 더 많이 쓰고 대기에서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써. 근데 대기에서도 요 밀도는 거의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걸로 많이 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밀도 저 델타 이 두 개 식이 같은 이유가 델타 P가 로지치라서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로우는 그냥 전체 로우 아니에요? 전체 밀도 차가 아니에요? 아니 얘가 다시
얘네들이 지금 전체 부피에 대한 것이 수학적인 요놈이야. 전체에 대한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 질량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요놈을 우리가 로즈 H로 바꿔서 본다고 하면 요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이게 식이 유도가 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밀도 전체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어차피 수압 경도력은 동일한 상태라는 거야. 크게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똑같다 이 얘기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그 거식이지. 뭐야 이게? 서한 강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향의 크기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보는 것이고 얘는 전향력이 위도보다 다를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위도의 전향력하고 고위도의 전향력이 얘는 서로 같은 상태.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얘가 전향력은 이쪽이 더 큰 상태라고 본다 치면 이렇게 달라진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에서 수압 경도의 크기가 같다면 유속은 같을 것이다. 전향력이 같은 상태고 만약에 수압 경도에 같다면 유속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1. CD에서 수압 경도의 크기가 같다면 C와 D에서 같다면 그러니까 이 경사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C에서보다 D에서가 더 빠를 것이다 얘기해 보시는데 이게 아까 했던 그 놈이지. 어차피 얘가 지역류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속은 위도에 반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빠르고 위가 더 느리다 이렇게. 그러면 D에서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맞겠고 그 다음에 D는 가나 모두 순환 중심이 주보다 높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물량과 이쪽으로 보내는 물량 때문에 여기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높은 상태에서 얘가 한쪽으로 쏠리든가 가운데 있는가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가 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자. 해파에 관련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해파와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하고 천해파 두 가지 정도만 받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심해파하고 천해파하고는 각각 얘는 수심이 파장 2분의 1보다 얘가 더 깊은 곳이면 심해파가 될 것이고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 더 얕은 곳이면 얘가 천해파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심해파하고 천해파의 유속을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심해파의 속력은 파장에 비례한 값이고 그 다음에 천해파의 속력은 수심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그래서 이제 어느 수심에서 얘가 심해파 될 것인가 천해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얘가 속력이 빠르게 느리네 서로 비교하는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저거를 갖고 이제 문제를 보자면 요것이 있어요. 자, 먼저 어디 있니? 자, 1번과 3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2점짜리가 간단할 거야. 자, 이렇게 수조에다가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후 불고 있대. 자, 그러면 기억. 바람이 셀수록 수면 높이 변화는 커질 것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니은 바람이 발생한 수면 파동으로 스티로폼의 조각도 함께 이동해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투를 잘 보실 것이 뭐냐면 바람 때문에 스티로폼이 움직이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바람에 의해 발생한 수면의 파동입니다. 그러면 파동과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운동은 있어도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달돼도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디귿 바람이 셀수록 상하좌우 움직임도 커질 것이다. 당연하겠지. 그럼 답은 4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세요. 자, 해파가 진행하는 동안에 해수면 위아래에 있는 잠수부의 못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기억. 파장은 20m. 너무 당연하지. 설마. 니은 파고는 2m. 그렇죠. 이건 잠수부가 만약에 수심 15m에 있다면 해파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묻는 것인데, 얘가 지금 파장이 20m야. 그러면 20m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얘가 지금 15m에 있는 상황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요거는 저기 시내파로 우선 놓으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20m의 절반값이면 10m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수심이 깊으면 얘는 시내파입니다. 그러면 이 잠수부 같은 경우는 10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 해파에 대한 운동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답은 5번이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 문제. 자, 요게 지금 해파의 모양에 따라 나타내고 있는 들인데, 자, 우선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에서 발생한 요 A를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죠. 풍랑. 그리고 풍랑이 발생한 그 해역대를 풍역대라고 하는데, 이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닷물 표면에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붑니다. 불었을 때 그때 어떤 바람은 세게 불고 어떤 바람은 약간 불게 되면 여기서 파장이 긴 것도 나타날 것이고 파장이 짧은 것도 나타나게 돼. 그러면 그때 시내파라고 친다고 하면 파장이 비례하는 게 파속이니까 여기서 파장 긴 게 먼저 앞으로 진행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힘으로 밀어냈지만 이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둥글둥글한 이런 식의 너울이 만들어지더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얘가 쭉 오다가 해저 마찰에 의해 가지고 끝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연한 쇠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연한 쇠파까지 오자네. 그러면 만약에 주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얘가 쭉 다가온다. 그렇다면 너울에서 연한 쇠파로 오면서 파속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고는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장은 점점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 영역 해파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잘 발달한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바람으로 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니은 A 영역 해파는 다양한 파장 해파가 겹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다를 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파장 짧은 거, 파장 긴 거 다 섞여 있을 것인데 파장 긴 거부터 먼저 앞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니은 맞고. 자, 디귿 B 영역 해파는 연한 쇠파지. 해저면 마찰에 의해서 얘 모양이 부서지고 있다. 쇠파 부서진다. 그럼 답은 5번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을 보자. 종류가 다른 해파 가나가 진행할 때 불 입자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되어 있네.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원 운동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타원 운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 원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얘가 심해파가 될 것이고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해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억 가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심해파는 저 끝에 보다시피 파장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수심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나는 해저면에 의한 마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위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20률이 작은 상태인데 잘못 그렸네. 20률이 이렇게 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20률이 더 작아져요. 거의. 미안. 20률이 작은 상태에서 20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해저면에 오게 되면 이렇게 직선 운동으로 바뀐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20률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니은 맞겠고, 디귿 수심이 같을 때 가가 항상 빠를 것이다 되는데 수심이 같다고 하면 파장이 긴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디귿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 그럼 답은 2번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해파가 빠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지진의 일 같은 경우 천해파잖아요. 파장이 길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천해파인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그러면 거기 5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도적 현상도 있는데 우선은 풀고 난 다음에 같이 정리 좀 하도록 하자. 네, 잠깐만요. 자, 같이 보도록 하자. 5번 문제예요. 자, 우선 이 5번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먼저 파장이 100m인 거를 감안한다 치면
심해파하고 천해파하고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 심해파는 파장 2분의 1보다 더 깊은 곳, 그러니까 50m의 수심보다 더 만약 깊다면 얘는 심해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m보다 수심이 작다면 얘는 천해파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수심이 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천이파 또는 뭐 전이파 뭐 어떤 말을 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냥 중간에 저런 해파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 해파가 A를 지난 순간부터 속력이 느리기 시작할 것이 되는데 A를 지나는 걸 보니까 얘가 지금 100m야. 근데 심해파가 끝나기 위해서는 50m 정도까지는 우선은 괜찮은 거니까 우선 쭉 가서 만약에 수심이 여기가 만약에 50m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심해파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장 변화가 없으면 동일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니은 해파가 전파될 때 이 아래의 해초는 해파 영향을 받아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가 만약에 심해파라 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천이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한 여기 수심 한 5m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천해파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 해초는 그 해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게 되는 것이고 디귿 파고는 B에서도 높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A는 심해파기 때문에 어떤 파고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없어. 그런데 50m를 지나와서 일로 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천이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고가 살짝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진해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들이다. 10분 간격을 나타낸 것들이래. 지진해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로 따져봤었을 때 무조건 천해파입니다. 무조건. 파장이 기본 100km 넘기 때문에 50km 되는 수심이 있는 바다라면 심해파가 되겠지만 지구에서는 50km의 수심을 갖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천해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천해파는 결국 수심에 비례하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기억.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은 A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수심이 가장 얕았으면 가장 느리게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무난하게 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지금 시간 간격이 좀 더 좁아지는 이런 데가 지금 더 수심이 얕은 곳이다.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얘는 파고는 D에서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안가로 접근했었을 때 천해파와 같은 경우는 연안세파의 형태를 가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D는 해파가 A를 지나갈 때 심해파, D를 지나갈 때 천해파 아닙니다. 전부 다 천해파. 그러면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될 것이지. 2번이에요. 파고는 어떻게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해저 마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곳. 그러니까 지금 저쪽 동해와 같은 경우는 수심이 그나마 좀 깊은 곳이고 이쪽은 수심이 되게 얕아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해저 마찰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곳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 너울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긴 하겠지만 다가오면 올수록 확실히 연안 쇠파처럼 파고가 점점점 높아진 상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안 되는데 그냥 그걸 이렇게 보자. 느려지면 겹쳐지면 높아지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해파가 진행해서 지진 해일이 그러면 이때 수심이 점점 얕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오던 해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다 쳐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오면서 떨어지고 앞쪽은 속력이 줄어들고 뒤쪽은 관성에서 여전히 속력이 빠르고 그러면 얘가 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이 더 해저 마찰을 많이 받는 쪽이기 때문에 해파의 앞쪽은 계속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계속. 뒤쪽은 그대로고. 그래서 점점점 파고가 높아지는 상태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파고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 변화가 점점 얕아질수록. 근데 만약에 수심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다. 그러면 파고가 생각보다 높진 않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뭐 발생하면 분명히 누가 하나 죽을 겁니다. 그리고 천해파에서는 그 지면에 있는 게 파 위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지면에 있는 게 영향 안 받는 무슨 말이지? 그
심해져 해서 그 5번에 니은 있잖아요. 5번은 니은이 맞는 어. 곡이었잖아요. 어. 그러면 만약에 심해파였으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밑에 아니 있는- 심해파면 심해파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50m보다 더 얕은 곳이 되면 심해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심해파였으면 그 영향을 안 받는 게 맞는 곡이에요. 아 만약에 20 말 바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50m까지가 여기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 20m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그림대로 봤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장이 만약에 40m였어요. 어 그러면 니은 보기가 틀린 보기. 거기까지는 맞겠지. 파장이 40m라고 그러면 20m에 있는 해초는 흔들릴 수 있겠지. 거기까지는 영향을 받는 거니까. 아, 파장이 다만 20. 작게 흔들리지. 그래서 파장이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심해져는 영향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아, 2분의 1보다 밑에 해저가 있으면 그거는 파도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냐? 그런 거. 이게 뭐 잘못했어. 앞에 잠수 배시 있어. 아 진짜 화딱지 나지. 이게 뭐야? 잠수는 모른다. 아, 그거 거짓. 맞아. 잠수가 해저라고 해도 해저도 잘 모르. 어디가 있지? 아 설마 다시 또 처음부터? 연병한다. 진짜 연병한다. 아니 진짜 이씨. 아 나 정말 또 열받게 하네. 자 그래서 6번은 우선 그렇게 너무 어려워. 뭐야?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자, 7번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안가에서 3일 관측한 해수면 높이 조성 예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태풍의 영향으로 상승 해수 높이 변화는 436이 될 것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 그 12일, 그러니까 12시하고 0시 그 사이를 보게 되면 관측값과 예측값이 각각 436이고 191이야. 그러면 그거만큼을 뺀 것만큼의 이제 태풍에 의한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차는 24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상륙한 시기는 만조 때가 될 것이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해수면이 높을 때가 이게 다 만조죠, 만조. 근데 지금 만조일 때 하필이면 태풍이 지금 상륙을 해서 해수면을 이만큼 지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겠고, 그 다음에 디귿 상륙한 시기가 사리 때 간조라면, 사리라고 그러면 만조 간조의 이 높이차가 크게 나타났었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간조라면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간조라면 해일이 더 강하지는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문제. 폭풍 해일과 지진 해일에 대한 설명이래. 우선 가를 보니까 이게 지금 태풍에 관련된 거니까 폭풍 해일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진에 관련된 거니까 지진 해일이고. 자, 그러면 기억. 이건 너무 도덕 교과서 나올 만한 것들이지. 방파제만 잘 갖춰지면 뭐 멀쩡하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 그 다음에 니은 해안가에서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안심하고 놀아도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지진이 한 번으로 깔끔하게 끝나면 다행인데 지진은 여러 번 옵니다. 진짜 심할 경우에는 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럼 여진만 하더라도 한 100 몇 회가 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바닷물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멀리 빠져나가고 있대. 그러면 곧 큰 파도가 덮칠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거 도망간다 한들 못 도망가요 이거. 그냥 오는 거 보면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런 문제. 자, 우선 9번을 보시게 되면 자, 해파 A, B가 진행할 때
속력 제곱근의 그 일부 나타났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심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데 속력이 똑같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둘 다 심해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그렸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 그렸었는데 만약에 이쪽이 좀 속력이고 여기다가 얘처럼 만약에 수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수심 여기를 딱 잘라봤을 때 물론 여기 가운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치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속력 변화가 없다. 그럼 요거 심해파. 그러면 여기는 요 구간은 천해파. 그러면 여기는 1002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이쪽이 속력이고 만약 이쪽이 파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파장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1000회파. 속력이 증가하는 여기는 10회파.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x축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A는 수심 10m 이상에서 진행할 때 입자는 원운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심해파냐 천해파냐 이거 묻는 것인데 심해파니까 원운동 맞죠? 자, 니은 A의 파장은 20m보다 짧을 것이다 됐는데 A의 파장이 지금 심해파로 나타날 수 있는 수심이 지금 10m야. 그러면 수심이 2분의 1 파장이 된다 했었을 때 적어도 얘가 지금 10m가 되기 위해서는 파장이 2분의 1에 20m가 돼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적어도 20m보다 작은 파장이 돼줘야 여기서 10m에서 얘가 심해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딕은 파장은 A가 더 짧을 것이다. 둘 다 지금 심해파가 되고 있는데 속력이 A가 더 느려. 그러면 파장이 더 짧은 거구나. 딕은 맞겠죠. 답은 5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어느 지역에서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만조, 간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 단일주조, 일주조, 혼합조 어떤 걸까? 그거 연명하면 안 돼. 연명한다. 단일주조, 일주조, 혼합조 어떤 거냐고. 단일주조. 아니 A가 아니라 단일주조. 여기서 보이는 거. 아니 그러면 이거 단일주조, 하루에 일주조, 두 혼합조가 뭔 뜻이야? 하루에 2번이니까 단일주조. 조석현상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번 나타나면 단일주조, 하루에 한 번 나타나면 일주조. 이끌어져 있으면 단일주조 중 만조의 수위가 서로 다르거나 간조 수위가 서로 다르면 혼합조. 와, 이걸 다 까먹었다고? 괜찮아. 지압 따위인데 뭐. 자, 기억. 세계 중 조류가 가장 강한 때. 조류는 그 조류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새가 아니야. 일물썰물 되면서 흐름이 얼마만큼 빠른가 느린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만조나 간조처럼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 또는 완전히 바닥일 때는 이 물의 흐름이 없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만조에서 간조 떨어지는 썰물이 되거나 아니면 간조에서 만조로 올라가고 있는 밀물이 되거나 이럴 때 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 니은 A, B 사이에는 밀물이 나타난다. 썰물이죠. 써놨습니다. 디귿 조차는 1일이 2일보다 더 작을 것이다. 조차를 보니까 1일날 최고조 여기 그 다음에 최저 여기.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본다고 치면 최고일 때가 더 높고 최저 때가 더 낮아. 그러면 2일일 때가 더 조차가 크구나. 그러니까 1이 더 작구나.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사리와 조금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음력을 따져야 돼. 음력. 양력으로 문제가 주어져도 음력으로 바꿔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음력을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양력인지 음력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 자, 보니까 여기 10, 11, 12, 그 다음에 17일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 음력 15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름달, 망이 뜰 때가 요거 다음에 있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이때는 뭐냐면 사리가 될 겁니다. 사리. 사리가 된다는 것은 만조, 간주의 이 높이차가 가장 커질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지. 자, 기억. 14일과 19일 사이에 살이 그렇고요. 한낮에 갯벌 체험을 하기에는 13일, 20일 한낮 그러면 오후가 될 것인데 13하고 20하고 한번 비교한다 치면 지금 한낮이면 요때잖아. 얘는 지금 만조일 때야. 만조. 그치 2시에 만조되고 있고 얘는 지금 1시 정도에 지금 간조가 되고 있으니까 요때 나가서 뭘 해먹기가 더 수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님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조차는 21일, 20일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거는 설마 이게 만약에 21일과 그 다음에 21일 이게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한다면 설마 이것을 이렇게 막 숫자를 빼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쭉 가. 그러면 좀 더 가잖아. 하루 동안 더 가면 조금이 돼요. 조금. 그러니까 이때 하얀 달이 떠. 그러니까 사리일 때 조차가 커지다가 하연으로 가면서 조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숫자를 빼고도 하면 안 되고 사리와 조금만 비교한다면 22일로 가면 갈수록 얘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조차가 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어야죠.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하고 나가 있는 상태예요. 달과 지구,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제 기조력인데 기조력 T와 같은 경우에는 두 천체의 거리 상승에 반비례하고 있고 질량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잘 기억 없애야 돼. 이거 유도하는 식이 있긴 한데 그거 갖다가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 상승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기조력은 질량 비례, 거리 세제곱의 반비례에 맞고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약 2배가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질량비가 얘가 이만큼이 되고 있고 거리비는 이만큼이 되고 있대.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과 달에 대한 질량비, 지구에서 태양과 이 달에 대한 거리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2,800만 만큼의 기조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에 3승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비에 대해서 얘가 3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면 얘가 이것보다 약 2배 정도의 기조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이거를 계산이 두들겨 봤더니만 얘는 그냥 그대로 2,800만이라 친다고 그러면 얘는 5,700만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디귿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달이 만약에 반대쪽에 있다고 그러면 기조력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급해지는 것이지. 그때가 살이 나타납니다. 살이 망이든 사기든 간에 그때가 살이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2점짜리, 3짜리 좀 대략 다 풀었는데 3짜리 지금 끝에 다 못 풀었네. 그래서 요거 뒤에 보시면 문제 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점짜리만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고 만약 2점 다 못 아니야 이거는 풀어야 돼. 2점짜리 그거 얼마 안 걸리니까 그거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3점짜리면 계산 문제라서 뭐 시간 걸리겠지만 2점짜리는 괜찮아.